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많이 젊어졌습니다. 네, 갑자기 저 한 20대처럼 보이지 않는가요? 아, 그건 아니다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써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단이 17이나 됐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모습이 젊어져요. 가면 갈수록 모습이 이게 막 아주 깨지지하고 이제 힘들어야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힘 하나도 안 들게 보이면 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도 바뀌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문제는 꾸준하게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제 만점은 못 맞아도 적어도 13개 이상은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13개 이상은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 사진을 보고 그 댓글을 쓰실 분이 많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쓸 건지 제가 다 한번 읽어볼 거예요. 또 누가 뭔 글을 썼는가 다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제발 너무해요, 이상한 거 올렸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진을 캡처하려면 자, 이거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구독 눌러 놓으시고 캡처해서 올리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캡처해서 올리는데 좋아요도 안 누르고 캡처해서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꼭 그 나중에 혹시 좋아요도 안 누른 것 같은데요, 이런 말 제가 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확인해 보시고 눌러 놓고 캡처해서 올리시면 돼요. 야, 이분이 저라는 걸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요거는 그렇게 가시고 이제 문제로 이제 가봐요. 1번부터 문제가 엄청 어려워졌네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 문제인데 용어에 대한 설명. 근데 취득세 용어에 대한 설명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근데 책이 여러 군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취득이란 그러면 다른 건 안 봐도 되죠. 취득이란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이제 토지란 그러면 토지라는 것은 토지 대장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중과 기준 세율이라는 것은 1000분의 20, 2%의 세율을 말하고, 네, 연부란 그러면 2년 이상에 걸쳐서 일정액을 분할하는 것을 연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중에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으니까 옳지 않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1번 연계 없어요. 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다 맞는 지문인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틀린 거 찾으시면 아마 고생하셨을 거예요. 1번이 답이에요. 자, 두 번째. 2번을 또 봤더니 옳은 것으로 묶인 건 또 몇 개인가. 완전히 이번에는 1번, 2번부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놨네요. 취득세는 물건을 중심으로 물세이고 개별과세하는 물세입니다. 과세 표준은 일정한 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 방법으로 과세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100분의 3의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게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아예 안 했으니까 20%의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요. 취득세는 종가세 형태로 되어 있고, 취득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에 대해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그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 취득세는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네요. 네, 취득세는 유통과세에 해당합니다. 유통과세까지는 맞았어요. 네, 취득세는 기한 후 신고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물납은 불가능하며 분할납부도 불가능하다. 취득세는 시군세이고 구세가 아니라 특광도세다. 특광도세입니다. 취득세는 등기가 되든 안 되든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하나에 틀렸네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납세 의무가, 등기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으니까 이제 1개, 2개, 3개. 제 앞에서는 3개 나왔죠. 3개, 시효까지 해서 4개 나왔네요. 4개. 4개가 답이네요. 4개.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문제 3번.
문제 3번은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의 종류 변경,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가액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가액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3번에 1번이 바로 틀렸네요. 1번이 답이에요.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보고 가액 증가와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네,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은 취득세, 비과세.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취득한 걸로 보고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 여기서 소유자는 의제 취득이라고 그랬어요. 의제 취득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봅니다. 단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주문받아 건조한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고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20%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가 40을 추가로 취득하여 60이 되면 이 경우가 최초로 과점 주주네요. 최초로 과점 주주는 지분율 전체 자산 총액의 60%에 대해서 과세하시면 돼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포함한 유상 무상의 일체 취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맞았네요. 그래서 틀린 건 1번 이렇게 틀렸어요. 이제 문제 4번에서는 이제 과세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 몇 개인가 그랬어요. 그럼 골프 회원권, 네, 부동산, 영어권 탈락, 특허권 탈락, 임목 대사, 항공기 대사, 전세권 탈락, 선박 대사, 광어권 대사, 부동산 임차권 탈락, 지상권 탈락, 승마회원권 대사. 그거 찾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네요. 그럼 4번은 3번이 답이네요. 이제 문제 5번. 과세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이제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됐으면 납세 의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사용 건축물도 과세. 토지를 취득 등기하지 않아도 과세. 등록되지 않는 차량 유상 승계 취득했다. 등록이 안 돼도 과세 대상. 그래서 과세할 수 없는 것은 몇 개냐 그랬으니까 없는 거 없어요. 다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될 수 없는 것은 0. 1번이 답이에요. 그다음 6번.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1번은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 의무를 지고, 네,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겠네요. 주체 구조부란 단어만 나오면 가설한 자 틀렸죠. 가설한 자가 아니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 각자,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시점에 그 땅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제 7번으로 가요.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원칙이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포착하여 과세하는 행위세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고 있고,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그 물건을 취득했으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제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으며 그날 현재 지분율 모두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과점 주주가 된 날 현재의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설 대여하겠으니까 등기 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대여업자를, 그 물건의 실제 주인이 대여업자니까 대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3번 틀렸네요. 4번은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해 왔으니까 수입하는 자,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인 각자. 자, 문제 8번. 틀린 걸 또 찾아라 그랬어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의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며, 근데 부부간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는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공매를 통하여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증여가 아니라 유상 취득으로 봐요. 공매를 통하여 취득했을 때는 유상이에요. 그럼 답은 2번이 틀렸어요.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배우자의 물건을 취득했을 때도 유상.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 등록에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서로 막 교환, 이것도 유상.
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 여기서 증명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을 때는 이런 경우도 유상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틀렸어요. 이제 9번. 9번은 취득세 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권리 이전이나 등기. 그래서 등기에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했을 때는 유상. 올바르네요.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액의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 채무에게 상당하는 것은 유상. 네, 조합원 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고,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이라고 하고, 같은 물건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세율 예정 그 중에 높은 세율로 갑니다. 오른 것은 총 몇 개냐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럼 9번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개. 자, 10번. 10번도 여기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세금을 내셔야 되고, 근데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항공 시설 대여는 등기 등록 명의에도 불구하고 시설 대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상속이 나오면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 민법에 의하여 채권자 대위권 행사네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그럼 그 물건 주인이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이 등기했다가 나중에 상속인들이 협의 분할하여 다시 등기를 하더라도 지분이 당초 등기된 것보다 초과되더라도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초 당초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분이 초과되더라도 취득세를 따로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답은 4번이 틀렸어요. 근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이 됐으면 새로운 위탁자가 새로운 주인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변동이 됐으면 새로운 주인에게 취득세를 새롭게 물리시면 돼요. 이제 11번.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유상. 또 소유 재산을 처분이나 담보한 금액으로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해도 유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소득으로 증명이 되면 유상.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필요한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했을 때도 유상.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서 채무액을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그럼 유상으로 보는 건 총 4개. 자, 4번이 답이에요. 12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과점주주는 지분이 50% 초과. 그다음에 비상장 법인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법인도 포함이 되고, 법인 설립 시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3번이 답이네요. 임의라는 말이 나오면은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고, 개인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경우는 납세 의무가, 법인은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과점주주는 지분이 증가되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13번으로 가보죠.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번에 개인갑은 특수관계인과 함께 법인의 지분의 60%를 설립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0%를 설립일 이후에 취득했으니까 과점주주니까, 당연히 과점주주니까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립 시 70%라는 것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설립 시는 과점주주가 돼도 세금 안 내요. 또 감자. 자본을 다른 주주가 주식을 감수시켜 가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과점주주가 된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3번이 답이에요. 법인 설립일 이후에 취득한 지분이 50%를 초과했다. 50% 초과하면 과점주주니까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은 납세 의무가 있지만 지분이 증가되지 않는 한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었어요. 이제 14번 가보죠.
과점주주 옳지 않는 거. 설립 시 40%를 가진 주주가 추가로 20%를 취득해서 60%가 됐습니다. 그럼 60%니까 이 사람은 최초로 과점주주니까 지분율 전체. 60%가 됐으니까 최초니까 전체. 또 60%를 가지고 있던 주주가 추가로 10%를 취득하여 70이 됐으며 이미 과점주주네요. 이미 과점주주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10%. 네, 60%를 주식을 가진 사람이 10%를 추가로 취득해서 70%가 됐으니까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니까 증가된 지분 10%. 4번은 60%를 가진 주주가 15%의 주식을 양도해가지고 45%가 됐네요. 다시 10%를 취득해서 55%가 됐으며 이미 다시 과점주주네요.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증가분이 있으면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증가분이 60%다 증가된 게 없으니까 세금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돼요. 네, 설립일 이후에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20%를 양도해서 40이 됐다가 다시 25%를 취득하여 65%가 됐으니까 다시 과점주주네요. 다시 과점주주는 증가분이 있으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되니까 60부터 65니까 5%가 증가됐죠. 그래서 5%를 세금 내시면 돼요. 이제 15번이네요. 15번은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이거는 문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갑과 을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모두 설립 시에 출자한 경우라면 설립 시에는 갑 40%, 20%, 60이 되더라도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립 시에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네, 8월 6일 현재 특수한 게 없는 병으로부터 10%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래서 둘이 합쳐서 60%인데 여기에서 플러스 10%를 더 추가로 취득해서 70%가 됐으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의 지분이 증가됐으니까 증가분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를 시키면 돼요. 이제 10월 3일 을이 갑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20%를 취득한 경우에는 을에게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갑과 을은 서로 배우자 관계예요. 배우자 관계니까 과점주주 상호 간의 주식이 움직였을 때는 총 지분의 변화가 없으면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11월 7일 갑이 보유한 주식을 30%를 특수한 게 없는 자에게 양도하여 과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과점이 안 되더라도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과점주주가 된 후에 부동산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지만 과점주주는 지분이 증가되지 않는 한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16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식으로 보는 게 이 중에 틀린 거. 국가 유상이면 사실,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사실, 공매 사실, 판결문 법인 장부에서 증명이 되는 것도 사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여기서는 가격 신고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신고지 날짜 신고가 아니네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요. 그래서 5번, 16번은 5번이 답이 돼요. 이제 17번으로 가보죠.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국가가 나오면 이제 찾을 때 이렇게 찾으세요. 국가, 유상, 사실. 근데 사실상 잔금 전에 등기를 했습니까? 잔금보다 등기가 빨랐으면 등기일이 먼저. 무상승계 취득은 원칙은 등기일이 아니라 증여는 계약일이 원칙이죠. 계약일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을 때는 그때는 등기일로 갑니다.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그 중에 빠른 날입니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인데 만약에 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사용일이 먼저 돼요. 변경일하고 사용일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그때는 사용일이 먼저입니다. 두 개, 그 전에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용이 먼저이겠습니다.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무조건 국가하고 관계되니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잡으시면 돼요. 정답은 2번이에요.
18번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1번 똑같은 지문이죠.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가고 만약에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사용일이 먼저. 국가, 연부, 국가, 유상. 국가 유상이면 사실. 만약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을 때는 등기한 날. 근데 동그라미 3번은 고시 나왔네요. 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나오면 언제나 공고일, 고시일이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다음 날. 3번이 틀렸어요. 이제 4번은 이제 여기서는 검사 받은 날인데 검사. 사용 검사를 받으면 검사 받은 그날이고 또 매립이나 간척으로 취득했을 때는 공사, 준공, 인가일로 가고 공사, 준공, 인가 전에 사용 승낙을 했을 때는 둘 중에 빠른 날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19번 가보요. 옳지 않는 거. 건축물의 이전. 건물의 이전에 이전한 가액이 종전 건물의 가액을 초과되지 않더라도 취득세를 과세해요. 초과되지 않을지라도 등기분만 과세가 돼요. 등기분만 과세가 되니까 전체 표준 세율 중에서 그 중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과세를 하시면 돼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보는 거고 과점 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이 되었으나 그 총 주식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지분이 변경되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화해나 포기나 인락이나 자백 간주에 의해서 취득 가액이 입증된더라도 이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고 변경일 전에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변경일 이전에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네요. 지목을 변경을 하면 변경일과 사용일을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변경일 전에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일을 먼저 잡으시면 돼요. 그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20번 문제네요. 20번은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등기일에 취득한 걸로 틀렸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60일이 경과된 날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이날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연부 그러면 무조건 사실만 잡으시면 돼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네, 건물을 건축이나 개수하는 경우에 사용 승인서 쭉 보시면 여기서 사용 승인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사용 승인서를 정부가 내주는 날하고 내가 사실상 들어가서 사는 날 중에서 빠른 날로 잡으시면 돼요. 네, 매립이나 간척이었을 때는 공사, 준공, 인가일로 가고 인가일 이전에 다른 행위가 있으면 그 중에 비교해서 먼저 빠른 날로 가시면 돼요.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그 중에 빠른 날로 가고 만약에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20번은 1번이 답이었어요. 오늘은 그 유명하신 분이네요.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런 좋은 말을 만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 하나씩 충실하게 알아나가야지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냥 대충 하면 좋은 결과 못 얻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 문제를 계속 이렇게 풀고 있는데 갈수록 난이도가 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난이도 올라가는 걸 잡아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난이도 올라가니까 나 이제 안 할란다, 나 포기할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손가락 움직이는 걸 좀 덜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닌데 지금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포기한다는 건 안 돼. 너무 일러요.
포기하려면 10월 31일 시험 보고 11월 1일 날 포기하셔야 돼요. 시험은 봐야죠. 한번 뭐 지금 공부하려고 볼펜 잡았으니까 시험이라도 보고 포기하죠. 그런데 도중에 점수가 안 나온다고 포기해요. 그러면 도중에 죽어라고 공부했냐 이거예요.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그런데 포기한다는 거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지금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지. 이건 너무 어려워서 못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하던 대로만 잘 따라오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